안녕하세요. 남양고등학교사 전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치 약한수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치 약한수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MMI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그 다양한 그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그 모집 단위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논술 전형에 이렇게 4과목 반영, 3과목 반영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의예과 논술 이렇게 많이 선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의예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경북대, 경희대, 연대 정도가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는 데는 경북대, 경희대 3과목 반영 합이 4입니다. 그 다음에 약학과 논술 전형은 이렇게 4과목 반영 역시 4합 5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과 논술 전형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산대 지역인재 논술은 이제 제주 지역 학생들이 지원을 해볼 수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경희대 정도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예과 논술 같은 경우에도요, 3과목 반영 합 4가 건국대, 그 다음에 3과목 반영 합 5가 경북대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도 다른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충족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논술이라고 하는 그 고사에 응시를 해야 되고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합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시험에 응하기 위해서 그 출제되는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다 수리 논술을 응해야 되는데요. 그 덜어는 이렇게 과학 과목을 출제 과목으로 정해놓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는 과학 과목에도 논술고사에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희대.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과학으로만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과학 과목을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도 그 일반 선택 과목과 그 다음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영역의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그 출제되는 과목을 세분화해서 대학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중앙대, 연세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학년 때 배우는 수학부터 수1, 수2, 그 다음에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출제 과목에 이제 올려놓고 출제를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으로만 범위를 한정해서 출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 어떤 경쟁력을 잘 제고를 해보셔야 이게 그 논술고사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응시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출제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논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학별로 출제하는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모집 단위 의대인지, 치대인지, 수의대인지 요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약대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아무래도 이 논술이 논술고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쟁력, 그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요 2가지 부분이 제일 합격을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학생들이 어떤 교과 성적과 조금 무관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높죠. 예,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올해 가천대에서 이제 논술 우수 전형으로 이제 의학과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설된 대학의 논술 전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출제 과목은요, 수학 1, 수학 2, 미적분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대학별 기출 문항을 살피셔서 출제 과목에 유의한 맞춤형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약학 모집 단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제 과목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과학 과목을 출제하는 대학은 경희대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약학과 모집 단위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이 출제 과목이 뭔지 확인을 하시는데 그 수학, 수리 논술 영역에서 출제하는 범위가 뭐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 과목만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부분 아주대 약학 그리고 숙명여대 약학 요 모집 단위가 원래 신설돼서 선발하기에 학생들이 요 대학별 모의 논술이라든가 대학에서 공개하는 논술과 관련된 안내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그 지원 경쟁력을 염두에 두신 다음에 높은 경쟁률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전형이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해서 내가 논술고사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MMI 면접이라고 알려진 이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의예과, 의학과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인적성 면접이라든가 일반 면접이라든가 심층 면접의 형태로 운영하는 면접의 한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그 면접 방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각 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의 경쟁력을 여러 각도로 이제 뭔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식의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MMI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요, 의사로서 인성, 그다음 가치관, 이 평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신뢰성이 있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각 방에서 이제 출제되는 그 면접 문항들은요, 정답이 없는 열린 질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이제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답변 정도에 따라서 우수나 미흡으로 평가는 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에서 최대한 많으면 5개 정도까지 면접실을 돌면서 실시합니다.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제각기 상황에서의 답변 도출 과정을 인과관계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정립이 가능한가 이거를 측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도출해낸 그 결과에 대한 답을 반드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상황에서 자신의 평소 가치관을 투영하여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물리적 지식이나 주입된 신념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민감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여러 요구되는 자질들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면접입니다. 하지만 그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측면을 어떤 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내는 연습을 해낸다면 누구나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 제시 및 답변,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인성을 어떤 알아볼 수 있는 답변, 그 다음에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시해 놓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러니까 의사로서 갖춰야 하는 어떤 판단력, 그 다음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답변으로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제시문이나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그런 어떤 면접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문을 분석하고 요약한 다음에 면접관과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면접의 형태도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각 대학별로
그 의학과, 특히나 의학과 모집 단위에 대한 이 MMI 면접이 실시가 되는데 그 대학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MMI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려면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문항과 예시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요.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입학처에 공지사항란을 보시면 2024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지라고 해서 PDF 파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 전 학년도에 실시했던 이 면접 구술고사에 대한 문항, 그리고 어떤 이 문항을 출제하게 된 그 배경, 그 다음 의도, 그 다음에 문항 해설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러한 형태로 MMI 면접이 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겠구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출제 범위도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죠. 생명과학 1, 2와 생활과 윤리, 독서 교과목에서 그 교육과정 과목에서 출제 범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이나 용어, 그 다음 면접 시간도 이렇게 8분이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및 제시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제 의도, 그 다음에 해설 이렇게 핵심을 파악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그 다음에 동물 실험과 관련된 사회적 찬반 양론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 그러니까 의사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그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논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효과적으로 자기 이제 의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아까 인과관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사로서의 어떤 판단력,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민감하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답변을 통해서 녹여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학적 윤리적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논리적인 판단 및 의견 제시가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제 출제되었던 그 문항의 제시문입니다. 살펴보시면요. 고등학생 A가 반 학생 3명과 조를 구성해서 과학 실험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교내 과학 경진 대회가 이제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동일한 실험을 한 5차례 반복 실험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기석에서 발표 자료를 보다가 마지막 5번째 실시한 실험 결과가 비교적 일관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그 이전의 4번 실험 결과와는 좀 다른 결론을 시사하는 결과임을 발견하였다. 그럼 이제 올라가서 이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질문은 자신이 발표 잘하면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인가? 5번의 실험 중에 기존에 했던 4번의 일관된 실험 내용을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비교적 다른 결론을 도출해낸 그 한 번의 실험 결과를 유의미한 결과로서 발표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면서 아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번 과학 실험 결과는 이미 학교의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교내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같은 조원들은 교내 과학 경진대회 대상 수상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A는 또 같은 조 학생들과 이번 과학 실험에서 구축한 성공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후속 공동 실험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이라고 하면
어떤 결론을 발표 내용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발표 내용을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할지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말을 할 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다각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MMI 면접으로 실시했던 제시문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관련된 플레이 펌프라고 해가지고 제시됐고요. 그 다음 큐 드럼이라고 해서 이제 드럼통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펌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큐 드럼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물어봅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이 두 기술, 이 적정 기술을 실제 지역에서 행했을 때 예상되는 이제 실행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 실행 결과 제시문을 읽고 앞서 예상했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과 실제 결과와 비교해서 그게 분석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상황 설명이 또 달라집니다. 사례 1과 2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례 1을 읽고서 자신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가 질문으로 지워주고요. 사례 2를 읽고 나서는 자신이 B의 친구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등을 통해서 이제 상황 대처 능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판단 근거,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잘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 타인을 위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관된 가치관이 반영된 답변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의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2갈씩 답변의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MMI 면접, 그러니까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하는 면접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서울대학교 MMI는요, 의예과 모집단이 지역균형, 일반전형, 사회통합, 정시전형에 전부 다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요, 굉장히 깁니다. 총 60분이고요. 4개 면접실을 10분 정도. 그 다음에 1개 면접실 한 20분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근데 이제 면접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면접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다각도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의사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우리 대학교에 와가지고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평소에 가질 수 있겠는가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시되었던 제시문을 읽고서 그 상황을 숙지할 시간은 별도로 또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MMI 의예과 모집단위에 대한 내용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의예과 모집단위에서 실시는 하지만 인적성 형태의 면접 방식은요, 한의예과나 치의예과, 수의예과, 그리고 약학과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의학학 계열 지원과 관련해서 논술 전형과 논술 전형에 따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논술 출제되는 과목에 대한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MMI 면접 형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의학학 계열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의치학한수 전공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대 증원 이슈에 관한 내용, 그 다음 네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형별로 안내해 드렸고요. 다섯 번째, 논술 전형 및 MMI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5학년도 의학학 계열 모집단위 지원에 앞서서 면밀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